안녕하십니까. 전직지원센터 선임 컨설턴트 민기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재취업을 위한 구직서류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재취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전에 길건 짧건 간에 경력을 가지고 계신 경우를 말합니다.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서 오랜 경력을 잘 표현한 이력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그 업무 성과나 경력보다는 그 회사에 집중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했다라고 하면 다 알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구직서류를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럼 경력직에 알맞는 구직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그 경력을 위주로 한 이력서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재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현재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가 있으시다면 한번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아직 이력서가 작성되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와 함께 구직서류 작성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들으시면서 체크를 한번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력서는 첫인상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면접을 보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면접을 보기 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 경제적인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시간 투여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양복 색깔, 와이셔츠, 넥타이 색깔까지 다 맞추시고요. 심지어 양말색도 맞추셔서 준비를 합니다. 면접을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데 구직서류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선생님들이 그 기존에 갖고 계신 업무 또 역량 위주의 구직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초반에 준비하셨던 이력서보다 훨씬 더 시간 투여를 많이 하셔서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력서는 또한 나를 마케팅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케팅하는 도구. 자, 이력서를 활용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나라는 상품을 가치 있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아야 됩니다. 최근 베이비 부머라고 해서 한동안 그 같은 시기에 취업되셨던 그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대거 퇴직을 하시게 되죠. 이분들이 한꺼번에 취업을 하셔야 될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자,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시고 다양한 또 경력을 있으시지만 본인과 같은 업무나 비슷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겠죠. 이 중에 나를 얼마나 더 그들에 비해서 돋보이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력서라는 거는 나를 상기시킬 수 있는 상기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경력사항이 바로 그 회사에서 보았을 때 이 사람 이코르 이러한 경력 우리 회사에서 뽑아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바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면접 기회 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면접을 보시기 위해서 전 단계로 무엇을 하십니까? 당연히 구직서류가 통과가 되어야만 면접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께서 그 면접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자, 구직서류를 제출하십니다. 일반적인 구직서류와 달리 나의 업무 성과나 경력이 잘 표출된 그런 구직서류가 단연 돋보이겠죠. 이걸 설명할 때 저는 간단히 이렇게 이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력서, 구직서류라 함은 영화의 예고편과 같다. 선생님들이 영화를 보실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고편을 보고 저 영화 참 재미있겠다. 저 영화 굉장히 슬플 것 같다. 저 영화 굉장히 무섭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본 영화를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가게 됩니다. 이는 그 예고편이라는 것이 기존의 영화에서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내용을 뽑아서 엑기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구직서류도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주 간결하고 중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이력서에 작성된 이력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편에 지금 작성된 첫 번째 이력서는 여러분들이 흔히 활용하고 계신 문방구식 이력서라고 합니다.
이게 문방구식 이력서라는 거는 문구점에서도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양식이기 때문이고요. 다운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방구식 이력서를 보시면 내용에 간단하게 뭐 연도,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근무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이 문방구식 이력서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경력을 다른 곳에 뭐 내가 지금 현재는 회계 파트로 몇십 년간 근무를 했으나 이제 퇴직을 하고 뭐 시설 관리나 경비 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결하게 문방구식 이력서를 통해서 작성하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경력을 활용해서 조금 이것들을 잘 어필해서 이 분야로 내가 다시 한번 재취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력서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셨을 때 선생님들도 만약에 본인이 인사 담당자다라고 한다면 경력직을 뽑을 때 한눈에 업무의 내용이나 성과가 보일 수 있는 이력서들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세부적인 이력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이력서라고 해서 특별한 구성 요건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인적사항, 또 경력사항, 뭐 학력이나 교육사항, 자격사항, 구성은 다 유사합니다. 하지만 그 작성 요령이 약간 다른데요. 자, 인적사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적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성함하고 주민번호, 그리고 연락처 정도가 들어갑니다. 최근에 주민번호를 개인정보 보호 때문인지 뒷자리를 별표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차라리 생년월일로 바꾸셔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력서는 첫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첫인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력서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한번 저의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좀 오래된 사진이라서 지금 모습과는 살짝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에게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사진을 굉장히 오래전 사진을 찍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은 30대로 보여서 한번 면접을 볼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0대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 면접을 보러 오시면 이력서의 사진과 실물이 너무나 달라서 확인하기 어려운 일조차 있습니다. 너무 심한 뭐 포토샵 처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잘 나온, 그리고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디카가 발달해서인지 간혹 디지털 카메라로 활용을 자꾸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전문적으로 보이는데 불편함을 인사 담당자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사진관에서 좀 사진을 찍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일례로 저에게 컨설팅을 받으신 분 중에 사진을 가지고 오셨는데 남성분이셨어요. 근데 꽃무늬 프린트의 옷을 입은 사진을 넣으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본인은 오랫동안 제조업 쪽에서 근무를 했었고 굳이 이렇게 작업복이기 때문에 편안한 복장으로 찍었을 때 본인을 잘 어필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력서를 받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부장급을 뽑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전문성이 있는가라는 이미지를 처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분이 스펙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면접의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좀 설득을 해서요. 이분이 다시 이력서의 사진을 양복에 넥타이, 정장 차림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이분 결국 한 달 내에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사진 때문에 꼭 취업했다는 건 아니지만 내 직책에 맞는 나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첫 인상이기 때문에 이력서 사진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경력사항입니다. 경력사항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첫 단에는 경력 요약 을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단은 성취 업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경력 요약이라 하면 아까 제가 이 구직서류라는 자체가 영화의 예고편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직서류 내에서도 하나의 예고편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년, 20년 근무했던 경력사항 중에서 내가 잘했던 성과들, 그 성과들만 엑기스로 뽑아내서 10줄에서 15줄 정도 작성되는 것이 바로 경력 요약인데요. 이 경력 요약을 보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겠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과들을 냈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업무 내용을 들여다볼까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 단에 오는 것이 바로 성취 업적입니다. 이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량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취하고 이후에 수치화된 어떤 성과들을 얻어냅니다. 이 성과를 잘 꾸며내서 작성한 것이 바로 성취 업적입니다. 자, 이렇게 경력사항은 선생님들의 경력, 업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력사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학력은 대체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학력까지 작성을 하시는데요. 선생님들은 경력직이십니다. 신입에 어느 대학을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력사항은 최종 학력 혹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내용만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이웃단에 들어오는 자격사항이나 교육사항,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존에 땄던 자격증이나 교육사항 내용들을 모두 다 작성해 놓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력서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력서에서 내가 경력사항을 그렇게 열심히 쓰는 이유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에 맞는 교육 내용이라든지 자격사항들을 뽑아내서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히 엉뚱한 내용을 써서 그쪽으로 신경이 쏠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내용들을 조금 알아보았다면 이력서 샘플을 가지고 내용들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직 이력서는 두 가지의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연대기식 이력서, 하나는 성과 중심의, 직무 중심의 이력서. 자, 연대기식 이력서는 말 그대로 연도 위주로 작성을 하는 이력서를 말합니다. 기존의 경력사항이 한 분야에서 회사를 한 3-4군데 옮겨가면서 꾸준히 발전해 왔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이 이력서를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작성되는 연대기식 이력서를 쓰시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샘플에 보시면 이분은 4군데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업종이 유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분의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처음에 신입 시절에는 신규 사업 기획 업무를 담당하셨고요. 이후에 경영관리 쪽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 목표를 토대로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대기식으로 이제 경력사항을 넣으시고요. 그 하단에 이분의 업무 위주의 성과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이거는 연대기식뿐만이 아니라 직무 중심 이력서까지 약간의 혼합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력직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이력서가 직무 중심 이력서입니다. 지금 이분의 이력서 내부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분은 경력 요약도 작성을 하셨고요. 그 밑단에 성취 업적 분석을 통해서 업무 성과를 작성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브랜드 관리 임원급을 희망을 하셨고요. 그 해외에서 유학을 마치고 해외에서 주로 근무를 하시다가 외국계 업체에 취업을 하셔서 국내에서 6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경력 요약이 10줄 이내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의 안에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브랜드 쪽이니까 국내의 큰 백화점에 론칭한 것들 혹은 수주를 통해서 매출액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자, 이제 이 예고편을 봤으니까 이를 본 인사 담당자들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보고 싶겠죠. 그래서 그 밑단에 본인이 여기에 성과로 넣어놓은 주제를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여서 그거에 따른 성과들을 작성해 넣었습니다. 자, 그 밑단에 오는 내용들은 외국어 능력이나 학력사항 또는 개인 신상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한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를 조금 더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추석이 지났잖아요. 저도 주부이기 때문에 그 전단지 같은 거에 관심이 많은데요. 과일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단지 2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30% 세일입니다 라고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이 없고. 근데 다른 전단지에는 원래 금액이 10,000원이었는데 30%를 세일해서 7,000원에 판매합니다 라고 구체적인 금액을 수치화시켜서 보여준다면 그쪽에 당연히 눈이 더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치화된 구체적인 업무 역량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경력기술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기술서는 이력서와는 약간 달리 보셔야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력서 작성하실 때 업무 역량 위주의 성과만 좀 작성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경력기술서는 기존에 본인이 하셨던 경력사항, 업무 내용을 모두 다루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당장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경력사항을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경력기술서는 모든 직무에 다 작성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잘 작성하시지 않던 회계 파트 분야도 기존의 결산 업무를 몇 회 해봤는가, 이 사람의 업무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를 면접 시 물어보기 때문에 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경력기술서를 작성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컨설팅 해드린 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쪽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와 경력기술서와 자기소개서가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경력기술서를 그냥 문서로 작성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업무 자체가 디자인 쪽이었기 때문에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고, PPT로 본인이 디자인한 그 제품의 내용을 좀 넣으셨습니다. 제품을 넣으시고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넣으신 후에 얼마나 판매량이 높았는가에 대해서 어필을 한 후 이 경력기술서를 제출을 하셨고, 결국에는 이제 취업을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처럼 경력기술서는 꼭 일정한 양식은 없지만 본인의 업무에 적합한 형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신 후에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가장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 이유가 자기소개서는 일정한 형식이나 양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앞단에 이력서나 경력기술서 같은 경우에 아주 압축된 본인의 경력사항이나 업무 중심 내용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이 업무나 경력사항 밑바탕에 나의 어떠한 그 장점들이나 강점들이 발휘돼서 이러한 성과를 냈는지, 그 행동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서술형으로 좀 풀었을 수 있는 도화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그 기본적인 틀을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텐데요. 자, 자기소개서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는 본인의 성장 과정, 혹은 성격의 장단점, 혹은 경력직이기 때문에 경력상, 비전 및 포부, 큰 틀로 이렇게 한 4가지를 구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후에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넣으시면 좋고요. 성장 과정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체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자랐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을 많이 작성을 하시죠. 그런 내용들은 경력직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 과정이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내용으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그 과거에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제 생활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본인이 생활을 했는데요. 회계 관련돼서 아껴야 되다 보니까 좀 정리를 하고 숫자를 다루고 능숙하게 본인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분은 10년 정도 재무 파트 쪽에서 근무를 하셨고요. 성장 과정에 이러한 내용들을 어필함으로써 조금 더 많은 질문과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자, 성장 과정은 이렇게 작성이 될 것이고요. 그 이웃단의 성격의 장단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격의 장단점 굳이 이렇게 그 주제를 잡지 마시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강점들은 회사에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분들과 어떻게 좀 융화가 될 것인가, 자기의 업무 스타일이나 리더십 스타일이나 이런 강점들을 좀 어필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의 단점을 표현하실 때 저의 단점은 이렇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단점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점을 아무리 많이 표현을 해도 그 단점만이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은 장점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을 좀 순화시키셔서 이러한 단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보완하고 있다. 혹은 실제 강점으로 이것이 변화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행 업무 역량에 대해서 이제 경력사항을 좀 작성을 해볼 텐데요. 이력서나 경력기술서에 그 많은 경력을 작성했는데 자기소개서에 또 작성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온 것은 제가 아까 초반에 자기소개서의 장점을 설명드린 것처럼 이력서나 경력기술서에 미처 어필하지 못했던 그런 밑바탕이 되는 본인의 핵심 역량을 표현을 하시되 한 3줄에서 5줄 정도의 에피소드 형태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성과가 나온 것이다 라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좀 풀어서 쓰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비전 및 포부를 보시겠습니다. 자, 비전 및 포부는 일반적으로 경력직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무슨 경력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무슨 회사에 비전 및 포부를 제시를 해야 하나?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면 다 알겠지.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업 입장에서는 경력직이면서 우리 회사에 이 사람이 적합한가? 우리 회사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앞으로 어떻게 근무를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비전 및 포부도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비전 및 포부를 정말 혼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쓰시기보다는요. 앞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 계획들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까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시고 난 다음에는 제출을 하기 전 단계인 커버레터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버레터는 일반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 내용, 입사 제안서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메일로 보내거나 혹은 우편으로 발송할 때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본인의 그런 업무에 대한 목표라던가 본인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정말 이력서에 구직서에 작성된 핵심 역량들만 몇 가지를 구비해서 제출을 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인사 담당자의 이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이름을 명확히 써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지원을 하시는 단계로 넘어가실 것입니다. 자, 구직 서류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저에게 보내주실 때 엑셀 파일로 보내실 때 한 파일, 한 시트 나누어서 보내주시죠. 그러면 저는 그거를 각각 출력을 해서 준비합니다.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고를 하려 하지 않겠죠.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력서는 한 파일로 묶어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회사에서 만약 엑셀 파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엑셀 파일로 보내셔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일반적으로 잘 쓰이는 워드 문서로 작성해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접수 방법이나 지원 요령을 많이 숙지하셔서 작성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제출 기한의 숙지. 이는 제출 기한에 딱 맞춰서 내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력직이시기 때문에 사실 한 달, 일주일, 2주일에 제출 기한이 있지만 그 안에 괜찮은 경력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먼저 면접을 보고
이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출 기한이 완료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요. 작성이 되는 대로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구직 서류도 준비하였고 이런 부분들을 다 숙지하셨습니다. 이후에 제출하는 방법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4가지만 분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면접과 유사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안내데스크 직원이니까 뭐 큰 탈이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에서 받아주는 직원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과 같은 복장을 갖추셔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편 접수를 들 수 있는데요. 본인이 명확하게 어디에 지원을 하는지 본인의 이름을 명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메일 접수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보내실 때 중요한 게 기업에서 원하는 그 파일 제목을 꼭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게 메일을 받으면 가끔 닉네임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원자와 이 메일이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간혹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수정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실제 본인의 이력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성공적인 재취업을 위한 첫발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서류 작성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